네, 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주들을 위한 제도 변화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의 인수합병 및 물적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담겨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경우에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데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개인 주주들은 그 과정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하고 자회사를 신규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자회사의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회사의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 이런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과 관련된 발의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대주주 간의 지분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액주주가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대주주가 보유 지분의 51%를 B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 B회사는 A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나머지 49%의 일반 소액 주주들은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이런 주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인수나 합병이 이루어질 때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도 기업의 인수합병 시점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보호 정치가 그동안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이 양수양도될 경우에 인수자가 일반 소액 주주들에게도 공개 매수 방식으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평등권이 보장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대주주들만 누릴 수 있었던 경영권 프리미엄이 해소되어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의 지분 50%를 대주주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대주주는 이 주식을 1000억의 50%니까 500억인데 500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800억, 1000억 그 이상으로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요. 경영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중요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중요할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시장에 비해서 훨씬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소액주주들은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워낙 적다 보니까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대주주는 장외에서 주당 2만원에 팔고 나는 장내에서 주당 10,000원에도 팔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소액주주 디스카운트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런데 이제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대주주가 파는 가격으로 소액주주도 주식을 팔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동안 한국 시장의 문제였던 소액주주의 디스카운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적 분할로 신설법인이 신주를 모집할 때 해당 신주의 60% 이상을 기존 모회사의 개인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어차피 자회사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왜 문제냐, 이것을 왜 규제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는 더블 카운팅 이슈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가치의 90%가 LG에너지솔루션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가치가 90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의 적정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90%의 적정 가치가 90조니까 LG화학 전체의 적정 가치는 100조가 되고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하고
하고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에너지솔루션은 90조, 그리고 LG화학은 그대로 100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제 주가라는 것은 물론 적정가치 산정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래에 있을 현금 흐름을 현 시점으로 땡겨와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현금을 100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그 돈을 지켜낼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100조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보면 PBR이 0.2, 0.3 이런 것들도 수두룩하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작은 그런 기업도 꽤 많은데요. 이게 결국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장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심 자회사가 따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남남인 것이고요. 자회사의 주식은 모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자회사의 미래 가치와 같은 부분들이 모회사의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주주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그 회사가 핵심 사업을 분리해서 물적 분할을 하고 상장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 메모리, 삼성 모바일 이렇게 따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키고 삼성전자에서는 청소기하고 세탁기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회사를 분할하여 상장시킬 것이라면 적어도 신설법인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 인수 합병 및 물적 분할 과정에서 개인 주주의 보호가 강화되겠죠. 특히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을 통해서 대주주의 지분 거래 과정에 일반 주주들도 참여해서 공정한 매각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요. 물적 분할 시 신주 우선 배정 제도를 통해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설법인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 조정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 주주들께서는 개인 주주들의 권익을 지키실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